안녕하세요. 여기는 장수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하는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장수의 언제나 비전입니다. 오늘이 추석이죠, 추석. 지금 외부 사양을 4개 해놨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했는데, 요놈들은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죠. 앞에서 달라붙어서 설탕물이 나오기도 전에 달라붙는 바람에 설탕물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참. 어느 정도 설탕물이 나오고 나서 달라붙어야 되는데 얘네들한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냥 빨아가 버립니다. 나오기도 전에 빨아가 버리니까 입구에서 나올 설탕물이 없는 거죠. 아이고.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엉덩이가 좀 새카맣고, 엉덩이 부분이 새카맣고 좀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나는 거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노봉입니다. 노봉. 한봉인 것 같은데. 엉덩이 보면 반질반질하죠. 요건 다 노봉이에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얘기죠. 요 놈들이 도봉을 치면, 벌통 도봉을 치면 이런 놈들이 도봉을 잘 치거든요. 엉덩이가 새카맣고 반질반질하고, 이제 나이가 든 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린 벌이죠. 엉덩이에 줄무늬가 있습니다. 검은색의 줄무늬가 있지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엉덩이 자체가 검은색이죠. 줄무늬가 없다 이 얘기죠. 이건 노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놈들이 도봉을 잘 친다는 거. 저 앞에 것도 좀 너무나 달라붙어 버리니까 사양수가 나오기도 전에 다 빨아가 버리면 싸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양수가 어느 정도 나온 뒤에 붙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게 깔려서 죽어버립니다. 사양수가 나오기도 전에 빨아가 버리니까 밑에 있는 거는 먹고 깔려서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이걸 이제 입구가 좁다 해서 병목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 사양수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야들한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네들이 먹을 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촘촘하게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면 밑에 있는 놈들이 먹고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거의 깔려서 죽어버립니다. 인간사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거죠. 뒤에서 밀어제끼고 앞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지금 따로 하나를 더 해놨는데 요놈도 설탕 냄새가 나자마자 그냥 와서 달라붙어 버리니까 이게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설탕물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이제 오늘부터 낮에 외부 사양을 합니다. 외부 사양을 하고, 그리고 이놈들은 이제 10월 8일이죠. 10월 8일까지는 밥장을 완성을 해야 되고, 또 작년보다 올해가 춥다라는 얘기죠. 춥다라는 건 그만큼 겨울이라는 시간도 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밑에 들어가 버리면 다른 볼들이 위에서 덮어버리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밖으로. 그럼 이제 안에 있는 놈은 먹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설탕물이 찰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안에들은 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안에 전부 돌려서 죽어버립니다.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엊그제만 해도 굉장히 추웠는데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2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2도. 현재 22도까지 올라갔고요. 최저가 영상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22도까지 올라갔고 최저가 영상 9도까지 떨어졌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오늘 낮 최고 기온하고 오른쪽이죠. 낮 최고 기온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오늘 밤 내일 새벽까지 최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합천에 계시는 벌쟁이님이 이건 구입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일반 온도계보다 좀 좋더라고요. 왜냐면 새벽에 얼마나 기온이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내가 직접 와서 봐야죠. 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자체만 가지고 온도계 이 하나만 가지고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을 알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말벌들은 여전히 장수 말벌은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크기가 제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엄청나요. 제 새끼손가락이 작은 손가락이 아니거든요. 네, 엄청납니다. 오늘 벌 내금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상태를 봐서는 내금을 미룰 예정입니다. 얘네들 움직임 자체도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까 좀 활발하고,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때 벌통을 건드리는 것보다 그냥 시간을 주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내금은 미루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장수 농약사가 모조리 죽였고요. 세 번째 줄도 장수 농약사가 거의 죽인 걸 우리 벌쟁이님들이 지원해서 살려놓은 건데요. 굉장히 좀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거의 좀 애매한 건 있습니다. 애매한 통은 있는데, 세 번째 줄에서도 좀 애매한 통은 있는데 그래도 거의 살아났다는 거. 이게 세 번째 줄은 포기였었는데 이제 우리 벌쟁이님들이 지원해줘서 거의 살아났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몇 장 버리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올 겨울만 어떻게 보온을 잘하면 세 번째 줄은 이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은 걱정을 안 하고요. 벌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으로 밀려서 떡 버린 경우도 있고요. 뒤에 넘쳤다 이 얘기죠. 넘쳐서 완전히 떡진 상태의 벌도 있고, 약간 모자란 듯 하지만 소비 밥장까지 포함해서 5장이 넘어가는 벌들이 많고요. 그 5장에 떡 버린 상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줄하고 다섯 번째 줄은 내년에 대박벌통을 20통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지켜보고 올 보온만 잘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은 어렵죠. 어려우니까 내년의 상황을 봐서 대박벌통에 지원할 놈들은 지원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남는다면 제가 여기서 나갈 때 벌을 반으로 딱 짜게 넣어버릴 겁니다. 세 번째 줄은 반으로 딱 짜게 해서
아예 활동을 못 하게끔. 그래서 세 번째 줄은 내년 봄에 제가 장수 농약사가 꽃이 피면 딱 몽우리가 맺히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대박볼통으로 전부 다 합류를 시켜버리고요. 그래서 소비 한 장이나 두 장 가지고 여왕만 따로 여섯 번째 줄로 옮겨 놓을 겁니다. 여섯, 일곱 번째 줄로 여왕만 따로 옮겨 놓고요. 그 상태로 나머지는 대박볼통으로 다 이동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이제 넷, 다섯 번째 줄에 벌이 부족하면 세 번째 줄에서 빼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강제로 그냥 반으로 전부 다 쪼개서 벌 활동량을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이놈의 장수 농약사과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하기 때문에 피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얘네들 살려야죠. 확실하게 장수 농약사과의 직거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려야 되니까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죠. 자기 주변에 이렇게 장수 농약사과 밭이 있다면 벌을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옮기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꿀 자체를 아예 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옮기는 게 좋고요. 지금 유채는 이만큼 컸습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습니다. 유채가 제가 지금 봉장 주변으로 전부 다 유채를 뿌려놨는데 오히려 봉장 주변 유채가 더 잘 크고 있습니다. 풀 때문에 경쟁 심리에 의해서 그런지 봉장 주변은 잘 크고 있고요. 밭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안 크고 있다는 거. 그래도 여기는 조금 괜찮네요. 좀 각골의 논에도 한 바퀴 돌아봤고요. 앞논에도 한 바퀴 돌아봤는데 나기는 잘 났습니다. 근데 너무 상태가 작아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태고요. 뭐 이렇게 봉장 주변에 골동 뒤편에 이렇게 지금 유채를 뿌려놔서 뭐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벌이나 인간이나 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거에 대한, 왜냐면 먹을 게 없으면 올 겨울에 굶어 죽는다는 건 뻔한 사실이다 보니까 얘네들도 올 겨울을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이렇게 외역을 나오는 벌들은 올 12월달 1월달이면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벌통 안에 들어있는 내역봉 또는 유충, 알 이런 놈들이 올 겨울을 넘어서 내년 1월부터 보온을 시작하고 여왕을 보필하고 2월달에 산란해는 알들을 키워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현재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엉덩이가 새카맣고 줄무늬가 없는 이런 벌들은 노벌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올해 안에라고 해봐야 거짐 한 달이요? 한 달 정도면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불에라고 하죠. 불에에 설탕물이 가득 차서 불에가 작용을 안 해서 전부 다 틀어준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설탕물이 그냥 바닥으로 흘러나와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탕물을 공급을 하고, 또 설탕물이 가득 찼을 때는 얘네들이 멈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에 설탕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인 거죠. 아따, 요놈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고 나르지를 못해. 불의 작동은 이제 다 되는 것 같고요. 아따, 뜨겁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해진다, 이런 얘기겠죠. 오늘 내금하는 건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내일부터 보고 내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사양수 모자란 분들은 벌통 내금에서 모자라면 광식 사양기라도 부어줘서 빠른 밥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광식 사양기가 자동 사양기보다 밥을 채우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사람이 노동을 한다는 그 단점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밥을 채우는 데는 자동 사양기보다 광식 사양기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벌도 노화 현상을 많이 일으킨다, 이 얘기가 되겠죠. 내역공도 그만큼 많이 움직일 것이고, 근데 밥을 순간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건 광식 사양기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날이 춥습니다. 밤이 되면 해가 딱 떨어진과 동시에 굉장히 이게 싸늘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광식 사양기에 사양을 해주실 분들은 좀 따뜻하게 데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해가 떨어진과 동시에 바로 사양을 해서 벌들이 빨아갈 수 있게끔 그 사양수가 식기 전에, 지금 이 낮에는 햇빛을 받으면요 사양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해가 떨어지고 1시간 정도만 있으면 열을 뺏기기 시작을 하니까, 열을 뺏기기 전에 광식 사양기에 부어줘서 겨울밥을 충분히 쟁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